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논평을 하게 되나 하면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임금이 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의 경기경제신문에 칼럼에 났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런 것들이 쭉 들쳐나왔는 겁니다. 예, 조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형제에 대해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그 당대표에게 정진상, 김용, 김만배, 유동규 이 네 명은 어떤 사람인가? 이 네 명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원결의의 사형제인가? 한탕하는 그 한탕팀의 사형제인가? 이 정진상, 김용, 김만배, 유동규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한때에 지금도 그 형제 관계는 유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형제를 맺은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자, 논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만배와 신앙님이 허위인 그런 인터뷰 요수타파가 작년 대선 3일 전인 3월 6일에 보도하기 전에 이재명 그 측근은 이미 그런 인터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고 합리적인 추정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물증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지금 잡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김만배와 이재명은 서로 잘 모르는 사이다,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 친분의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든지 차단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간에 그 네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있고 자취가 있고 족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단하고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이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완전히 다 끝장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 김만배와 이재명은 굉장히 오랜 기간 내통해 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이 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21년입니다. 2021년 그러니까 8월 31일에 경기도의 한 지역신문입니다. 지역 간부가 칼럼에서, 간부 이름이 박종명입니다. 박종명 이 칼럼니스트가 이 대장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당시에 경기경제신문에 보면은 이런 제목 기사가 뭔가 하면은 기자수첩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재명 후보님 갈로하고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리고 제보자는 이명박 후보에게 BBK는 누구 것입니까? 물었던 상황과 이재명 후보의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겹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칼럼을 쓰고 있는 시점은 2021년 8월 31일 오후 5시 53분 15초 박종명 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임금이 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내려가는 그 글입니다. 그 글인데, 그리고 그때 김만배가 그 오랜 기자 생활을 끝내고 머니투데이라는 이 기자 생활을 끝내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지방신문이 8월 30일 날 이 보도를 했지만은 바로 보도가 나자마자 바로 이 파장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됐는 게 9월 13일이니까 한 13일, 14일 후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재명이 인터뷰한 언론인 김만배를 얘기하는 거죠. 7개월 뒤에 대장동 개발, 하천대유 설립 이런 제목으로 일면에 굉장히 장문의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 첫 보도 다음날 김만배가 뭐를 하는가 하면은 김만배가 뭐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그동안 써오던 휴대폰 번호 바꾸고
그 다음에 기기, 휴대폰 기기도 교체합니다. 기기도 교체하고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은 다급하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은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찾아갑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자택이 대치동에 있었는데 대치동 인근에 가가지고 커피숍으로 불러내서 이것저것 상의를 합니다. 이것저것 상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날 이재명은 또 뭐를 했는가? 2021년 그때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은 아주 모범적인 사업이다. 아주 모범적인 공공이익 환수 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업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공산당이라는 그런 비난까지도 자기가 감수하면서 이거를 추진했다. 그런데 다음날 9월 15일 날 그 김만배가 인터뷰를 하지요. 그때도 김만배가 이재명을 하도 요구한 게 많아가지고 공산당 같은 새끼라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욕을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라는 이 단어, 이 공산당이라는 이 세 글자, 이것도 사전에 조율되는 그런 공유된 용어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첫 보도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만배를 이재명은 실명을 안 까고 A씨라고 했어요. A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7개월 전인 2014년 7월 기자 자격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했다. A씨 측은 취재활동 중 이재명 지사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다. 인터뷰 때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어떤 식으로 될지 결정되기도 전이었다 하면서 A씨 측은 민간 개발로 진행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개발 방식 때문에 손해를 봤다. 이렇게 조선일보에다 대고 주장을 합니다. 김만배가요. 그리고 이재명 측은요, 조선일보 기자가 당연히 이제 이재명 측에서 전화를 걸어서 입장을 들었겠죠. 이재명 측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하천대유 실소유주가 회사 설립 7개월 전에 이 지사와 인터뷰한 것 관련해가지고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회사를 설립할지 입찰 과정에 참여할지를 어떻게 사전에 알고 인터뷰에 응할 가능성이 있었겠느냐. 전혀 그 인터뷰와 하천대유 그거는 아주 무관하다 하면서 이재명과 김만배는 사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하는 거는요, 7개월 전이라니까 하천대교가 2015년 2월에 김만배 1인 주주 회사로 하천대유 자산관리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되는 그거 기준으로 하천대유 설립 7개월 전에 이 김만배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했다. 그러니까 인터뷰한 것과 이 하천대유 설립 대장동 사업의 몸통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양측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을 한 건데, 그런데 보니까 이렇습니다. 대장동 사업은요, 처음에 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는가? 남욱이 쥐고 있었어요. 남욱이 2011년 7월에 김영철 대장, AMC라 하는 SPC 특수목적 법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로부터 이 사업을 양수를 합니다. 양수. 그러니까 이 남욱이 2011년 7월에 김영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장 AMC를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이고, 그리고 나서 남욱이 김만배의 지분을 최초로 인정해 주는 것이 언제냐 하면은 2014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로비스트로 처음에 이 주동이 남욱이고, 주동이 된 사람 남욱이고, 김만배는 법조계 인맥 등등 이래 해가지고 남욱을 오히려 자신의 인맥으로 그 서포트하는
그런 로비스트를 한 거예요. 그 활동 성과를 인정해서 2014년 4월에 남욱이가 김만배에게 대장동 지분 18%를 약정해 줍니다. 약정을 해 주는데, 그리고 2014년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이 됩니다. 재선이 돼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이 되는데, 근데 재선할 때 부정선거 공작한 거 최근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만배가 청와도인 7호 소유주인 당시 YTN 법률팀장 배성준에게 부탁해가지고 이재명의 경쟁 상대인 신영수 후보 그 가짜뉴스 하나 만들어갖고 YT에 좀 보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실제 그런 보도가 나왔답니다. 실제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거기에는 김만배뿐 아니라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다 관여돼가지고 있었어요. 전진상이 그 보도 언제 나오냐, 언제 나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와야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뭐겠습니까? 정진상이 나오게 되면은 다 준비해 놨다가 YTN 보도가 뜨게 되면은 그걸 여기저기 퍼나르는 그런 작업들이 딱 스탠바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2014년 6월에 김만배와 정진상 등 이런 가짜뉴스 선거 공작을 이미 이때 한번 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이 재선에 성공한 다음에 이른바 이 네 사람의 돈결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돈결의가. 정진상, 김용, 김만배, 유동규 이 네 사람이 의형제를 맺습니다. 이게 2014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 가짜뉴스로 정치 공작 한방 해가지고 아주 대박을 터뜨리고 이 네 사람이 의기투합하는 것입니다. 의형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김만배가 이재명을 인터뷰한 건 언제냐? 2014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정진상, 김영, 유동규하고 의형제를 맺은 그 다음 달에 김만배가 이재명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럼 이들이 무관하게 이루어진 건가? 김만배는 그냥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실에 인터뷰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걸 빼라고 얘기했겠지만은 이거 다 정진상이 다 연결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시켜 준 거겠지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은 여전히 남욱이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4년 12월 남욱이 이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판교 자산관리라고 하는 특수 목적 법인을 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분을 보면은 남욱이 45%고 김만배가 25%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선거 공작 성공하고 의형제 먹고 나서 이제 김만배의 말빨이 콱콱 세지기 생겼어요. 김만배의 말빨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김만배가 2014년 말에 남욱을 보고, 야, 너 45% 너무 많다. 네가 너무 주도하게 되면은 이재명 시장이, 너는 원래 한나라당 쪽 사람이라고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너무 이렇게 나서고 주도하면은 될 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지분 지금 45% 있는 거 10% 깎자. 그래 가지고 남욱의 지분을 35%로 줄입니다. 결국 2015년 초에 김만배가 아예 남욱이 만든 서판교 자산관리에서 그거를 거의 그냥 그 회사를 백지화시킵니다. 힘이 세네.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자신이 1인 주지인 하천대유 자산개발회사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욱이 너는 25%만 갖고 가. 나머지 49%는 김만배, 내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때만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타입 라인별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김만배가 2014년 7월에 이재명과 인터뷰하고 그 전단에서 김용, 전진상과 의형제를 맺고 그리고 나서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남욱으로부터 뺏어서 오는 이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유동규는 이런 증언도 했어요. 유동규는 김만배가 자기인데는 자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진상과 둘이 만날 때 김만배에 대해서 참 좋지 않는 얘기를 했더니 정진상이 오히려 유동규에게 야 이게 김만배가 우리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김만배보다는 훨씬 더 세니까 김만배 말 잘 들어. 너 자꾸만 그러지 말고 김만배하고 잘 지내. 이러면서 정진상이 오히려 유동규를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 유동규가 김만배에 대한 불만 이거 너무 잘난 척하고 뭐하고 너무 그냥 튀고 지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김만배는 유동규는 김만배가 마음에 안다니까 정진상인데 얘기해봐도 별 소용이 없고 유동규 너 김만배하고 잘 지내라는 말만 했지 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 초에 김만배가 하천대유 설립하고 나서 그해 3월에 하천대유에 참여한 성남해뜸 건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은 이재명 측과 김만배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다. 단순한 대장동 사업뿐 아니라 이재명의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도 같이 정말 끈끈한 그 한솥밥을 먹으면서 끈끈하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의 정치적 성장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었던 이 사형제가 돼버린 거예요. 벌써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김만배가 신한민과 허위 인터뷰한 게 2021년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14년 7년 전 일이에요. 그때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 이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않았겠어요? 이재명의 정치적 급수가 또 높아졌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도지사로, 성남시장에서 도지사로 급수도 높아졌고 이제 도지사에서 대권 후보, 대권이 지금 남아있다고 이 사람들은 지금 기분이 한껏 빵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가 더 이제 군침을 대권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더 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군침이 넘어가고 마고지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한번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21년 9월 13일에 조선일보 첫 보도 나온 다음에 김만배가 이제 전화기도 바꾸고 기계도 바꾸고 김수남이 찾아가가지고 이것저것 상의도 하고 그러던 날에 이제 이재명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말이야 공산당이라고 욕하는데 그렇지만은 나는 꿋꿋하게 해나간다. 김만배가 김학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재명이 하도 이것저것 요구해가지고 공산당 같은 새끼라고 우리끼리 욕을 많이 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아주 오랜 내통의 흔적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검찰이 이런 거 밝혀내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 정도 확인해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검찰이 이런 것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앞으로 이 사형제들이 어떻게 도원결의의 사형제가 되는가, 한탕의 사형제가 되는가, 또 이 사형제가 똘똘 뭉쳐지는가, 뿔뿔이 흩어지는가는 정말로 우리들의 많은 관심거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국가에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판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